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2023년 2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TN 탐사보고서 기록 공백편에 관한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당일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및 관련 인터뷰와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삽입된 이태원 현지 상황 및 시뮬레이션 영상, 통계 데이터 등이 적절히 삽입됨으로써 현장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등도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시청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건의 상황을 명밀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구의 과밀은 예견했으나 과밀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그 점에서 예견됐다는 참사라는 부분은 과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성을 예견하는 것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 간 횡적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주된 비판의 대상이 경찰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경찰 인력의 부족, 경찰들의 인파 관리의 잘못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인터뷰는 없는 반면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당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주된 비판 대상이 소방이나 의료가 아닌 경찰에 있음을 암시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부처 간 횡적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의 대상을 옮깁니다. 이러한 논조의 전환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흐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이려고 하는 참사의 원인이 부처 간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경찰이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경찰이 보인 문제가 시스템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처 간 소통의 부재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사례를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시청자 공감과 감정이입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일화적 프레임이 아닌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심층적 복합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바람직한 구성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참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제도적 개선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모두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게 이끌어 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구성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고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법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성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통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소통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당일 상황의 시간대별 구성과 자료 활용, 국가 재난 대비 시스템의 공백 지적,
추모 애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지원의 공백 이슈 제기, 그리고 피해자 지원의 공백, 그리고 책임감의 공백 등의 문제로 구분하여 취재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솔루션을 제시한 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시청자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프로그램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교정되고 나아가 제시된 대안들이 향후 입법 과정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이번 탐사 보고서 기록 공백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여 명에 가까운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 제작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나 증언을 통해 프로그램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인식의 공백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견해로는 뉴스원이나 보도 대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사실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보도하는 양식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시청자 일군의 바람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의 시간대별로 정부의 대응과 책임자의 부재, 그다음에 참사 현장의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취재하여서 중간중간 참사 대응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당일 현장에 근무한 의사와 응급 관련 구조대원 등의 인터뷰를 교차 편집하여서 참사 발생 이래 상황을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큰 관계가 없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기록 활동가 등이 교차 편집되어서 관련 전문가처럼 보여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직접 관계자인 용산구청이라든가 용산경찰서 등의 관계자 인터뷰가 누락된 것이 또 많이 아쉬웠습니다. 참사 당일 밤에 언론에서는 마약이다, 누군가가 밀었다, 또 테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가 줄을 이었고, 또 발생 이후에 몇 개월 내내 사고 발생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공백 이태원 참사 100일간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기억하고 대중의 모임 장소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초동 조치가 가장 필요한 이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실히 보여주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 관리 체계의 공백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 이 4시간이라는 공백 동안 일어난 참사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기 쉽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번 기록이라는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4시간의 공백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좀 느끼게 되었고요. 유가족의 장면에서는 정말 저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필요하고, 주의를 살펴야 하는 책임 의식과 누구의 잘못이 아닌 제대로 된 이 사고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기록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 공포와 불황만 남긴 이 위기관리 시스템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이번 이 사건 참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안전한 사회를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